자, 어릴 때부터 원에 대한 내용은 참 많이 듣는데 원의 정확한 뜻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죠. 원이 뭐예요? 이제 원시인들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다가 어머 동그라미네 이런 모양이 처음이야 해가지고 만들어진 자, 원의 뜻은 평면 위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요. 그 점에서 일정한 거리를 잽니다. 그 선분의 끝점에 점을 찍어요. 이 길이가 만약 5cm였다 칩시다. 그럼 이 점에서 5cm 되는 점이 저기만 있을까요? 이렇게 5cm를 재도 여기도 있겠죠. 이렇게 5cm를 재도 여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5cm를 재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점들을 이렇게 쭉 모아보니까 하나의 도형이 되고 그 도형이 뭐가 되죠?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원에 처음에 최초에 찍었던 그 최초에 찍힌 점이 원의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 그때 일정한 거리, 원의 중심에서 그 끝점까지 이 일정한 거리가 원의 반지름이 되죠. 그래서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자, 다시 평면 위에는 이미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 평면 위에는 이미 한 점, 이 점 뭐가 되죠? 원의 중심이 되고 일정한 거리가 나중에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도형을 원이라 부르고, 그 원에서 이제 필요한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를 잘 익혀야 됩니다. 첫 번째, 원 위에 두 점을 찍고 그 두 점을 원의 곡선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 길이를 호 AB라 불러요. 호 AB라 불러요. 네. 호 AB라 불러요. 근데 이거는 한글이잖아. 이거를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써요. 호 AB 구불입니다. A와 B 사이를 이렇게 구부려서 원의 곡선 따라서 움직인 이 선을 호 AB라 부르고, 그 다음 원 위에 두 점이 있어요. 그 두 점을 원의 곡선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선분을 찍어요. 선을 긋겠다는 뜻이죠. 그럼 그랬을 때 이 CD의 길이를 보통 우리는 선분 CD라 부르는 게 맞는데 원 위에서는 이 선분을 따로 현이라 불러요. 현 AB. 그 현악기 할 때 현입니다. 줄 걷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와 D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 선분을 보통 현 CD라고, 원 위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일반적으로는 두 점을 있을 때는 선분 CD가 맞는 표현인데 원에서는 현이라 부른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도형 있죠?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있는 두 점 쪽으로 이렇게 반지름을 내려 거요. 그 두 개의 반지름과 하나의 호로 이루어져 있는 이 부채 모양의 도형을 부채꼴이라고 불러요. 생긴 게 부채처럼 생겼다고 해서 부채꼴이라고 부릅니다. 알겠나요? 두 개의 반지름과 하나의 호로 이루어진 이 도형을 부채꼴이라고 부르고, 그때 부채꼴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이 각을 중심각이라고 불러요. 각은 각인데 반지름 두 개로 벌어져 있는 이 각이 원의 중심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활꼴이라는 도형이 나오는데, 활꼴은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원의 곡선 따라서 움직이는 호와 그 다음에 그 두 점을 선분으로 이었을 때 만들어진 현, 하나의 호랑 하나의 현으로 만들어진 이 활 모양의 도형을 활꼴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참고로 어떤 도형은 이게 정의에 따라서 활꼴이라 부를 수도 있는데 이게 정의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부채꼴이 되기도 하던데, 이 도형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 도형은 반원입니다. 반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고 원 위에 반원을 그려볼게요. 여기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럼 부채꼴의 정의대로 해보면 이런 거죠. 부채꼴의 정의대로 해보면 두 개의 반지름과 하나의 호로 이루어져 있는 이 도형, 이게 부채꼴이 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부채꼴이 되게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활꼴의 의미를 본다면 활꼴은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이렇게 선분으로 이으면 이게 현이 되죠. 하나의 현과 하나의 호로 이루어져 있는 이 도형, 그럼 이게 활꼴이 되기도 하잖아. 그럼 설명상 반원은 활꼴이 되기도 하고 부채꼴이 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 원 위에 그릴 수 있는 최대현. 최대현 하니까 무슨 사람 이름 같죠?
우리 반에 있는 최대현 이런 느낌. 진짜 비슷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최대현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최대현은 원에서 그을 수 있는 가장 긴 현을 말해요. 가장 긴 현이 누굴까요? 원에 있는 두 점을 이었을 때 가장 길게 만들어지는 선분. 지랄? 뭘까요? 왜? 지뢰? 지름? 지름이죠. 까먹었나? 네,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가장 길게 만들어지는 현은 지름입니다. 지름. 네, 그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원에서 기억해야 될 용어들이 몇 개 있고요. 그럼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라는 건 지금 저밖에 없는데.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아이니와 건우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하나의 원 혹은 크기 같은 두 원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요만큼의 부채꼴이 있어요. 요만큼의 부채꼴. 근데 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점이라고 표시합시다. 근데 이 똑같은 합동인 중심각 점짜리 부채꼴을 몇 개를 갖다 붙였냐면 이렇게 세 개를 갖다 붙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니? 그럼 이러다 보면 이런 느낌이겠죠? 중심각, 그 다음에 호의 길이, 그 다음에 현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를 봤을 때 예를 든 겁니다. 처음에 있는 이 도형의 중심각을 30도라고 합시다. 이 중심각이 30도라는 얘기예요. 30도. 그때 호의 길이는 여기가 호의 길이죠. 이만큼이 호의 길이죠. 이 호의 길이를 4cm였다고 합시다. 4라고 합시다. 4. 그리고 이 부채꼴 넓이를 12였다고 칩시다. 그럼 얘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얼마죠? 4. 여기 얼마죠? 4. 여기 얼마예요? 4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넓이 10, 10,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성립하지 않나요? 부채꼴이 30도일 때 호의 길이가 4, 넓이가 10이었다면 중심각이 90도가 되면, 왜냐면 이게 30도잖아요. 30, 30, 30 세 번 합치면 90이 되겠죠. 예를 든 겁니다. 중심각이 90이 되면 호의 길이는 얼마죠? 여기죠. 12가 되겠죠. 넓이는 30이 되겠죠. 이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몇 배로 늘었나요? 3배. 그럼 이게 몇 배죠? 3배네요. 이게 몇 배인가요? 뭐야? 중심각이 3배 늘면 호의 길이나 넓이도 똑같이 3배로 늘죠. 그럼 무엇인가가 2배, 3배, 4배 늘 때 나머지 똑같이 2배, 3배 늘어가는 이 관계를 우리가 예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이걸 무슨 비례라고 배웠죠? 정비례. 그렇지. 정비례. 따라서 부채꼴에서 중심각, 호의 길이, 넓이는 서로 무슨 비례한다? 정비례한다. 그래서 저 중에 하나가 3배로 늘었어요. 그럼 나머지 똑같이 3배씩 늘어가고, 저 중에 하나가 5배로 늘었어요. 그럼 나머지 똑같이 5배로 서로 늘었다 줄었다 한다 라는 표현이겠죠. 정비례. 자,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얘네 말고 현이라는 게 있었죠. 현의 길이는 여기 있는 현의 길이가 3이었다고 칩시다. 됐니? 네, 현.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 게 현이었죠.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 것. 이게 현이에요. 이 현의 길이가 3이야. 그럼 이 현의 길이 얼마죠? 3이에요. 이 현의 길이 얼마인가요? 3이겠죠?
이 현의 길이는 3입니다. 그럼 중심각이 30도일 때 현의 길이가 3이야. 그럼 중심각이 90도가 되게 되면 이게 현인가요? 중심각이 90도짜리 부채꼴은 이거지. 그럼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하면 이게 현 아닌가요? 그렇지, 두 번째 게 맞죠. 부채꼴이 있으면 부채꼴은 이게 현이 아니고 이게 현이 아니에요. 어떤 게 현이냐면 원 위에 부채꼴이 있을 때 그 부채꼴의 두 점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는 게 현이잖아요. 그럼 90도일 때 현은 F랑 C를 이렇게 연결한 게 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길이가 과연 9가 될 수 있을까요? 30도일 때 현의 길이가 3이라면 이 현의 길이가 9가 될 수 있을까? 9가 될 수 없겠지. 왜 그러냐면 아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선분 3, 이 선분 3, 이 선분이 3이래. 3, 3, 3. 근데 이게 어떻게 9가 돼? 그치? 이 3을 더한 게 얘보다 훨씬 더 길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9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9가 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맞니? 9가 된다는 얘기는 이 세 선분을 모아서 이게 일직선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건 꺾였잖아. 3, 3, 3. 꺾였으니까 얘네를 피게 되면 3, 3, 3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 길이는 당연히 이 길이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현의 길이가 30도일 때 3이었는데 90도일 때는 이게 3배로 늘지를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중심각, 호의 길이, 넓이는 서로 정비례 관계인데 현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현의 길이는 이들이 늘어가는 비율과 아무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굉장히 이런 거 쉽습니다. 이런 것들. 첫 번째 쉽게 풀이하는 방법 봅시다. 쉽게 풀이하는 방법은 호의 길이가 3에서 12로 몇 배 늘었죠? 뭐라는 거지? 3에서 12로 그치 4배 늘었죠. 4배. 그럼 이쪽에 있는 중심각도 몇 배로 늘겠나요? 4배로 늘겠죠. 서로 정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x에다 4를 곱하면 그게 120이 된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x를 4로 나누게 되면 30도, 여기는 30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네. 그럼 이번엔 다른 방법을 풀어봅시다. 다른 방법은 정확한 풀이. 여기 120도일 때 그 120도가 바라보는 호의 길이는 12였죠. 근데 그 비율과 x가 바라보는 호의 길이 3은 같은 비율이 될 거라는 얘기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비례식을 이렇게 세워도 돼요. 3일 때, 여기 있는 호의 길이가 3일 때 이쪽의 호의 길이는 12지. 근데 호의 길이의 비례는 중심각의 비례랑 같아요. 작은 게 3, 큰 게 10일 때 작은 x, 큰 120. 호의 길이의 비례는 중심각의 비례와 정비례하니까 비례식이 성립할 거라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이거 약분합시다. 3대 12 약분하면 얼마죠? 1대 4. 1대 4는 x 대 120. 맞아요? 비례식 어떻게 풀죠? 등호 안에 있는 두 개를 곱한 값 4x는 등호 바깥쪽에 있는 2를 곱한 값 120과 같다. 양변 4로 나누면 x는 30이 된다. 저렇게 풀어야 돼요? 저렇게 하면 뭐예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 때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푸는 거는 정석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배수가 직접적으로 이제 배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비례식을 세워서 푸는 게 맞고, 아까도 쉬운 풀이 있었죠. 선생님 호의 길이가 몇 배 느나요? 4배 느네요. 아니 반대로 호의 길이가 4만큼 나눠지죠. 그럼 여기도 4만큼 나눠지는 거니까 여기는 30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쉽긴 하죠. 근데 이거는 배수가 정확히 성립하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배수가 성립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 x의 변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몇 배 느는 건가요? 좀 이상해지지. 네. 40에서 100으로 몇 배지라고 딱 정의를 내기 힘든 숫자들 있잖아. 그럴 때는 아까처럼 배수로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때는 비례식을 세우면 돼요. 중심각 40도일 때 저쪽 중심각 100. 뭘 잡았냐면 중심각의 비례를 세운 겁니다. 근데 그 중심각의 비례는 누구의 비례가 같다고 그랬죠? 호의 길이의 비례. 40도, 100도는 작은 거, 큰 거 순으로 비례를 잡은 거지. 맞니? 그럼 호의 길이도 작은 거, 큰 거 순으로 호의 길이도 비례를 잡는 거예요. 그럼 중심각의 비례랑 호의 비례는 정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같은 비례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배수가 성립하자면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다음 약분. 여기 0 하나 지워지고 여기 2로 약분하면 2, 여기 약분하면 5, 2대 5. 2대 5는 x 대 15. 이제 비례식을 푸는 겁니다. 내항의 곱 5x랑 외항의 곱 30은 서로 같다. 양변 5로 나눠주게 되면 x는 6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넓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넓이인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되고, 여기를 한번 잠깐 해볼까요? 여기. 그것도 비례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 여기 호 AB가 여기에요. 여기가 3일 때, 호 BC, 여기가 1이랍니다. 맞니? 그러면, 호의 비례랑 중심각의 비례는 어떻다고 그랬죠? 같은 비율이죠. 그럼 여기를 내가 A라고 둔다면 여기는 몇 A가 되죠? 3A가 되겠죠. 3A랑 A를 더하면 몇 도인가요? 180. 좋아요. 180도. 그럼 4A가 180이니까 양변을 4로 나눠주게 되면 A는 45도가 됩니다. 나누면. 근데 우리는 A를 구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X를 구하는 거지. 근데 X는 몇 A예요? 3A잖아. 그래서 A 값이 45니까 3A는 3 곱하기 45. 정답은 135.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왜 3 곱하기 40? 예?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우리는 X를 구하는 거잖아. 네. X라는 각도는 이만큼이지. 그만큼에 해당하는 각이 3A잖아요. 근데 우리 좀 더 비례식을 통해서 여기는 이 비례를 통해서 A가 45인 걸 알았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A를 구하는 게 아니고 3A를 구하는 거고 3A는 A 곱하기 3이니까 135도가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네. 이거는 왜 여기 의미 없이 이런 거 주지 않아요. 이 선분과 이 선분이 왜 평행하다는 말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잘 판단합시다. 잘 판단해보세요. 이게 지금 요만큼의 부채꼴이 주어져 있죠. 근데 이 부채꼴이 알려진 거는 중심각이 40도일 때 그때 호의 길이가 요만큼의 호의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결론은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나와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이 호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호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우리도 뭘 찾아내야 되죠? 머리로는 풀었는데 설명을 못하겠네. 봐봐요. 지금 나와 있는 조건을 보니까 호의 길이가 바라보는 중심각이 나와 있지. 반대로 중심각이 바라보는 호의 길이가 나와 있지. 그럼 마찬가지로 혹시 내가 여기 있는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면 그 호가 바라보는 중심각 크기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x를 구하려면 이 각을 어떻게든 알아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선분이 필요한 거예요. 얘랑 왜 평행한지가 필요한 겁니다. 보세요. 평행선을 긋고 이렇게 그으면 이 각과 이 각은 무슨 각이 되죠? 억각이 돼요. 근데 평행선에서 억각은 그 크기가 서로 같죠. 이게 40이면 여기도 40이 되고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죠?
아니에요. 이등변이에요. 아, 네. 왜 이등변이냐면 이거 원의 반지름, 이것도 원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 게 서로 같잖아. 그럼 이등변이라 이 밑각이 40이면 여기도 40이 되고, 그럼 이거 몇 도가 남아요? 100도가 남겠죠. 180에서 40, 40도 빼면. 그렇지?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이 이제 비례식을 세우는 거예요. 40도라는 각과 100도라는 각은 중심각의 비례를 잡은 거지. 그 중심각의 비례는 호의 길이의 비례. 작은 거, 큰 거 순으로 지금 우리가 비례를 잡았다면 작은 거가 바라보는 호의 길이 6대 큰 거가 바라보는 호의 길이 x. 호의 길이의 비례와 중심각의 비례는 서로 정비례하니까 비례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비례식이 서로 같아진다. 그러니까 아까도 똑같죠? 약분합니다. 2로 약분하면 2대 5는 6대 x. 비례식 이렇게 곱한 값 2x. 이렇게 곱한 값 30.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x는 15. 그래서 여기는 호의 길이가 15cm가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앞에서 설명드린 거죠. 아까 우리가 삼용세스 있었잖아. 중심각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서로 뭐 하다고요? 정비례한다고. 그럼 좀 전에는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서로 정비례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었죠. 이번에는 중심각과 넓이 혹은 호의 길이와 넓이가 서로 정비례함을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네, 똑같이. 뭐 이런 문제 또 역시 하나 풀어봅시다. 이런 문제를 하나 풀어본다면 선생님, 호의 길이가 3에서 9로 몇 배가 늘죠? 3배가 3에다가 3을 곱하면 결론은 9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하죠. 그럼 여기 있는 x라는 넓이에 3배를 하게 되면 15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3x는 15, 3으로 나누면 x는 5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넓이가 5제곱센티미터가 된다. 이런 의미고, 만약 이거를 아까 정확하게 비례로 세운다면 호의 길이 3대 9는 이게 뭘 구한 거냐면 호의 길이를 비례로 세운 겁니다. 호의 길이의 비례랑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의 비례는 서로 정비례, 같은 비율이다. 그래서 작은 거, 큰 거의 비율은 다시 작은 거, 큰 거의 비율. 넓이 중에 작은 게 x, 큰 거는 15. 비례식 푸는 거죠. 이게 약분 되잖아요? 미리 약분한 게 좋습니다. 1대 3은 x 대 15. 이렇게 곱하면 3x. 이렇게 곱하면 15. 따라서 x는 5가 된다. 이렇게 푸는 게 정확한 풀이긴 한데 워낙 이건 배수가 편해서 3배, 그럼 나도 3배 뭐 이렇게 풀면 좀 쉽게 풀 수는 있겠죠. 네, 이런 느낌으로 아까 말한 이거죠. 중심각 크기의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하지만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아까 설명했던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보세요. 여기 50, 현의 길이 3. 여기 50, 이 x 얼마죠? 3이겠죠. 같은 현의 길이는, 그러니까 같은 중심각에 대한 현의 길이는 같아. 근데 비례만 안 할 뿐이지. 늘어가다 뭐 2배 는다고 해서 현의 길이가 2배 늘지 않는 것 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잠깐 볼까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하시오. 인데 호 AB랑 호 BC, 호 AB랑 호 BC는 서로 같다. 맞나요? 맞아요. 호 AC는 호 AB의 2배가 아니다? 호 AC는 이만큼이죠. 호 AC는 이만큼. 호 AB는 이만큼. 2배가 맞죠? 근데 이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2배가 맞습니다가 정답이죠. AB, BC 같다. AB랑 BC는 같다. 이건 맞는 거예요. AC의 길이, 여기 있는 이 현의 길이가 AB의 길이 2배인가요? AC의 길이가 AB 2배라고요? 네? 잠깐만요. AC의 길이가 AB의 2배요? 제가 말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냐고요? 아, 아니죠. 아까 말했잖아. 호 AB는 이 중심각 점 하나가 바라보는 현의 길이죠. 다시. 여기 있는 AB는 여기 있는 부채꼴이 바라보는 현의 길이에요. 근데 중심각이 점이지? 그럼 여기 있는 AC는 이쪽 중심각, 이 점 두 개가 바라보는 현의 길이에요. 중심각이 2배 는다고 해서 현의 길이가 2배 느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현의 길이가 2배 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4번은 틀린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그렇게 풀어주는 문제라 이건 뭐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여기 78페이지까지 문제를 잘 풀어오시면 될 듯 합니다. 다른 거 다 풀어오면 되죠. 네네.